증을 반납하겠다. 우리 국민특검단 자유통일당 대변이신 구주아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소송 경과를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USB 이 간첩 문재인의 USB 공개 소송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10월 달에 재판이 열렸고요. 거기서 저희 대리인과 공방을 한 후에 재판부가 피고인 통일부 장관에게 그 USB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그거를 재판부가 봐야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심리로 제출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12월 15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내년에 아마 내년 초에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기면은 뭐 이제 그 간첩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광주 5.18 사건에 대해서 5.18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된 분들이 많아요.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많은데 지난달에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5.18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된 분이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사례거든요. 혹시 5.18 특별법으로 무혐의나 불송치 내려진 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주변에? 들어본 적 없죠?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게시한 내용이, 고발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광주 시민이 한 게 아니라 저기서 이제 와가지고 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다 썼는데 이게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종암경찰서에서 수사받는 전광훈 목사님 거의 똑같은 사례인데 거기서도 이제 무혐의가 나오고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면 이제 전국 모두가 그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하면 안 되고 이제 널리 알려지면 그때 이제 하시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초 사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경찰서도 그 내용을 인용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광훈 목사님 관련된 위자료 소송에서 이번 주에 승소한 게 있습니다. 대전에 이 교회도 참 이상한 교회들, 목사들이 있어요. 그 천주교회 마치 그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목사들. 그 대전에 빈들 공동체라는 거 이상한 집단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거 한 절반만에 엄청 커요. 근데 한 층을 목사님 사진으로 싹 발라놓고서는 온갖 비난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올해 초에 내용 증명 보내서 이거 띄어라 빨리, 이거는 전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초상권 침해니까 띄어라 했는데도 안 띄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들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뭐 법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내서 이번 주에 이제 위자료 판결이 선고가 돼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솔직히 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 판사가, 북부지법 판사가 누구였냐면 우리 김수열 대표님 구속시킨 그 판사예요. 그 판사. 3년 전에 김수열 대표, 김경재 총재 구속시킨 판사가 거기 앉아있더라니까요. 나는 들어가자마자 놀래가지고 이 소송은 끝났다, 무조건 진다 생각했는데 이기게 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도 명확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정부에게 정말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 실패를 선언하고
국가 소멸을 선언하고 국가 재건을 선언하라 이겁니다. 첫째, 국가 실패. 지금 종북 주사파 척결에 실패했죠.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실패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당 저거 뭐 혁신한다? 이준석 천하람 데려오는 게 혁신입니까 저게? 광주 가서 무릎 꿇겠다는 게 혁신입니까? 통합한다고 하고 여기 광화문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저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대한민국의 4대 건국이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중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혼자 외치고 있을 뿐 요즘은 또 반국가 세력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몇 번 하다가 여당에서 호응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욕만 먹고 호응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해. 포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수사 솔직히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수사할 거면 벌써 했어야죠. 벌써 했어야지. 이거는 지금 이대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국가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소멸.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예요? 0.7대입니다. 서울은 0.5대예요. 0.5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태리에서 국가 소멸 위기다. 왜? 이태리의 출산율이 지금 1.2래요. 1.2. 1.2라 국가 소멸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소멸을 선언해야 됩니다. 정부가. 소멸을 선언하고 다시 이거를 재건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국가 재건을 선언해야 됩니다. 인정을 할 거를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자꾸 잘 된다 하니 되겠냐고요. 근데 이 국가 실패와 국가 소멸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종북 주사파 저 간첩 세력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한쪽에선 전부 다 국가를 망치고 없애고 소멸시키고 적에게 넘겨주려는 사람들이 70년 동안 선전선동을 계속하는데 이거를 봐주자, 인권이다, 민주다 하면서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표를 주고 대통령을 찍어주고 선거에서 주고 했으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3가지 선언을 하고 내일부터 똑바로 하고 그 정부가 함께 해야 될 세력이 어딥니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정부는 광화문과 함께해라. 광화문과 함께해라. 그리고 정부가 함께해야 할 당이 어딥니까? 자유통일당과 함께해라. 그래서 정부는 국가 실패, 국가 소멸, 국가 재건을 선언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실요 국회에 가서 배지를